청와대에 걸린 영욕의 초상화. 제목만 봐도 대충 누구인지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드디어 박 전 대통령 초상화도 청와대에 이렇게 걸렸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모습이 이번 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상화는 바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 3월 20일 정도 완성이 됐다고 해요. 정작 박 전 대통령은 그 초상화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는 사진 박 전 대통령의 굉장히 유명한 프로필 사진인데 원래는 이 그림을 그린 이원희 화백이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그때 직접 만나 뵙고 여러 차례 만나 뵙고 직접 보고 그렸는데 이 사진만 전달해서 사진을 보고 이원희 화백이 직접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그 세종실에 쭉 걸려있는 10명의 전직 대통령과 함께 걸려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상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직접 보지 않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웃고 있지만 그 표정 속에는 보면은 웃는데도 그렇게 뭔가 좀 어두운 느낌이 든다 이렇게 그림을 보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작가가 무의식적으로 그때 그 기운 같은 것들 그때 그 느낌들이 박 전 대통령 그 표정 속에 담기게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저 초상화가 걸린 거를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초상화 걸렸던 건데 우연히 이제 카메라를 이제 촬영을 하면서 알게 됐던 건데 보통은 저 초상화가 그러니까 퇴임하기 한 1년 정도 그렇죠. 전에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급작스럽게 준비가 된 거라면서요. 원래 이제 1년 전에 그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청와대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아무나 작가도, 그릴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니다. 작가를 이제 선정을 해서 그 작가 이제 그리게 하고 또 작가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직접 뵙겠다. 그러면 대통령을 뭐 면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는데 사실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탄핵 국면이다 보니까 아마 참모진들이 어떻게 그림을 안 그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모진들이 이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일단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림을 이제 작가가 그러면 대통령 만나 뵐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림이라도 좀 다양한 걸 좀 달라.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 하나만 갖고 그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저 아까 보셨던 그 사진 하나만 줬다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다양한 걸 보게 되면 좀 중첩될 수가 있으니까 이미지 자체가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제일 자기가 아끼는 사진이었기 때문에 저걸 이제 선택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작가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보지도 않고 그리니까 작가로서 상당히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그 저 사진하고 저 그림을 보면 조금의 뭔가 좀 우울한 분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아마 작가의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좀 자신의 어떤 심정 자체가 그림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초상화가 똑같이 그린다고 해서 잘 그리는 게 아니고 맞아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이런 게 좀 묻어나오게 그리는 게 맞는 거라고 이게 보여지는데 근데 사진 한 장만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그릴 수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그쪽에 이제 저도 좀 이제 찾아보니까요. 일단 이게 청와대는 탄핵이든 뭐든 무조건 다 싫어 열점이 있고요. 네. 근데 국회 헌정기념관에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초상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헌정질서를 몰라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초상화를 보니까 이게 그 국가 기념물이 75점인데 네. 그 중에 5개가 국보더라고요. 바로 이게 그 이재영, 안양, 이성계, 송시열 이런 분들이 국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대통령의 그 사진 있잖아요. 이건 이게 뭐 그렇게 뛰어난 작품으로 이게 사진만 딱 보다 보니까 뭔가 이게 그런 어떤 게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된 것 같지는 않게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이원희 화백이 초상화 의뢰를 받은 게 대통령 권한 정지 기간이었다고 그렇죠. 하는데 청와대에서는 나름 좀 탄핵을 예감을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아마 내부적으로 참모들끼리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좀 대통령한테 참 사실은 알리고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청와대 내부에서 그냥 대통령한테도 뭐 이야기하지 않고 일단 좀 참모들이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퇴임 준비를 조금씩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청와대를 나와버리면 사실 그림 그리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지금 청와대 다 세종실에 지금 전직 대통령 그림들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 빠질 경우에는 그 참모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참모들도 저 그림 그리는 작업을 상당히 좀 조심조심하게. 왜냐하면 이게 또 드러내놓고 하면은 뭐 대통령 퇴임하는 거 다 기정사실화 해놓고 하는 거 아니야. 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마 소수의 참모들이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은 남부구치소가 있는 7호선 천왕역이었습니다. 바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생일날 실형 선고를 받은 최순실 씨입니다. 자신의 그 생일날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형량이 확정되는 순간에 표정, 그리고 또 변호인이 을지문덕 씨를 갖다가 인용을 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을지문덕 씨하고 이거 좀 틀리고요. 예. 을지문덕 씨는 뭐냐면 이게 그 이경재 변호사가 예. 바로 이게 그 정유라 씨에 대해서 세 번째 영장 청구 있잖아요. 네. 요걸 좀 이게 비판한 거예요. 아, 최순실 씨와 상관없고 정유라 씨. 문제. 예. 왜냐면 이게 을지문덕 씨가 뭐예요? 처음에는 이게 좀 띄워주는 척 칭찬했다가 나중에 이게 이미 전성이 많으니까 돌아가라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이 이게 검찰에서 이미 여러 사람 잡아서 처벌했는데 굳이 이게 정유라까지 세 번째 또 해서 뭐 하느냐. 이런데 약간 검찰을 좀 비판하는 요런 이제 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선고 있죠. 2대 입시 비리. 네. 요거는 이제 그 3년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 일반적인 형보다는 좀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업무방해가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네. 근데 3년의 실형은 상당히 높은 거고요. 또 이게 최순실 입장에서는 좀 약간은 억울하게 느껴질 게 이게 병합이 됐으면요. 보통 이게 우리가 법조계에서 하는 말로 묻어간다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처럼 18개 범죄가 병합이 돼 있으면 가장 무거운 죄, 뇌물죄 2분의 1 가중한 범위 내에서 이게 형을 정하거든요. 그럼 이게 따로 3년을 더 안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직 병합이 안 돼가 따로 선고받는 바람에 3년을 더 살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항소를 해가지고 병합시킬 수 있으면 묻어가지만 항소가 안 되면 제가 보기에 3년을 별도로 더 합산해 살아야 됩니다. 네. 네, 사실 어제 그 재판관의 판결문 그렇죠. 자체도 여러 가지 좀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고 그 결과 딸인 정유라를 공범으로 전락시켰다.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정유라 씨가 공범이라고 얘기한 것도 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사실 보면 판결문이 이렇게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특이하게도 최순실 씨 판결문을 보면은 준엄하게 꾸짖는 듯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 이게 뭐 고선을 인용하거나 이런 고사성을 인용해서 판결문에 꾸짖는 게 상당히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 판결문도 그렇고 아마 이게 어제 김수정 부장판사님이 네. 양형을 정하면서 형량이 이게 이례적으로 좀 높다 보니까 아마 이게 그런 준엄하게 꾸짖는 게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근데 지금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워낙 받고 있는 이제 그 범죄 혐의가 여러 개여서 저도 좀 헷갈릴 정도인데,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잠깐 설명을 해주시긴 했지만 여러 가지 그 죄목에 대한 형량을 뭐 3년, 5년, 뭐 10년 이러면 다 합쳐서 한꺼번에 받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는 이게 잠깐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우리가 틀려요. 미국은 이제 이거 병합주의라 다 합칩니다. 10개 범죄가 있으면 10개 범죄를 합쳐버려요. 그래서 이게 미국은 징역 300년, 500년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이게 여러 개 범죄가 있으면 가장 무거운 죄,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합니다. 네. 예를 들어 박 대통령이 18개 혐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가장 무거운 뇌물이죠. 뇌물은 이게 10년 이상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10년 이상이라는 말은 30년 이하라는 뜻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게 그 30년, 10년에서 30년인데 장기의 2분의 1 가중하면 45년까지 가능하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그 박 대통령의 혐의는 10년에서 45년까지 형을 정할 수 있다. 물론 이게 무기도 있고요. 네. 이게 우리나라는 이걸 가중주의랍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거운 데 최순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가 있으면 가장 무거운 데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따로 선고를 해버렸잖아요. 네. 이게 문제예요. 따로 선고를 해버리면 병합을 항소심에 가서 예. 병합을 시키면 이것도 이게 묻어갈 수가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제가 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소심도 4개월 이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항소하도 4개월 이내에 만약에 1심이 안 끝나면 네. 그럼 이게 1심이 만약에 4개월 지나버리면 병합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최순실은 요 3년을 살고 네. 그다음에 또 재판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아, 네. 그게 형이 선고되면 그거 합산해 살이 돼요. 결론은.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는 뇌물죄 공범으로 지금 지목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어떻게 보면 10월, 11월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최순실 씨도 같이 그때까지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병합이 어렵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그 항소심도 4개월이기 때문에 무조건 못 기다려주잖아요. 네. 그럼 이게 그 10월 달만 돼도 이미 4개월 다 돼가고, 따라서 이게 그 이화여대 입시 비리는 따로 가고, 뇌물은 따로 간다면 제가 보기 이 3년을 살고, 그 다음에 그 뇌물에 대해서 또 유죄가 10몇 년이 넘으면 이게 두 개 합쳐서 살아야 됩니다. 네.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는데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처음에 소개를 자세하게 못 드렸는데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3명의 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로 최순실 씨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의 두 번째 여성 어떤 분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